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볼까요? 밤만 되면 식욕 폭발. 나도 혹시 야식 증후군? 고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치맥, 찔립니다. 치맥, 네. 라면, 야식의 유혹. 정말 뿌리치기 힘듭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야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항상 후회하는데 아무튼 이 야식 증후군 정확히 뭔가요? 사실 증후군이라고 붙으니까 정식 진단명인 것 같지만 네. 정식 진단명은 아니고요. 이게 1955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발표가 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미국은 그 당시쯤이었던 거죠. 식문화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바뀌었는데 이게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루에 먹는 총 음식량의 50% 이상을 저녁 7시 이후에 드시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런 생활 습관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내가 건강상의 이상을 느낀다. 이때는 반드시 야식 증후군인데요. 너무 환하게 웃으시네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제 얘기를 계속 하시지라고 해서 일어나면 속 아프고 그래서 후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침, 점심이 바쁘다 보니까 약간 밤에 보상받으려고 그쵸. 절반 이상의 식사량을 그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야식 증후군이 이 자가 진단법이 어. 있대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네. 우리 여러분들도 얼마나 해당하는지 한번 하나씩 불러주시죠. 네, 첫 번째는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또 새벽 1시 전에는 쉽게 잠들지 못한다. 잠들기 바로 전까지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수면 도중에 자주 깨는 편이며 음식 섭취를 위해서 잠에서 깰 때가 많다. 오, 또 배고파. 밥보다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군것질류로 식사를 대체한다. 그리고요. 또 밤늦게 과식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미 전 후회하는 일이 고백했습니다. 많다.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느껴질 때 폭식을 한다. 어. 최근 체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거나 특히 복부 비만이 있다. 어. 또 흡연을 많이 하고 하루 평균 소주를 3잔 이상 마신다. 우리 PD님. 아침을 거르거나 점심에는 식욕이 별로 없다. 오. 총 10가지인데요.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는 6개. 아, 6개면 진짜요? 절반이 넘으면 안 5개 돼요. 이상 해당되면 이제 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군. 저는 3개예요. 3개. 오, 됐다. 아직은 조금 그래도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저는 우와. 특히 그 우울감이 느껴지는 폭식을 한다. 스트레스 받거나. 저도 이게 그건 포함. 먹으면 좀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들 그러시죠. 네. 실제로 이게 음식을 먹게 되면요. 우리가 씹는 활동을 이제 저작 활동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만으로도 긴장도 좀 풀리고 스트레스도 좀 풀려요. 왜 뭐 야구 선수분들이나 이런 운동 선수분들이 경기 중에 긴장 완화 때문에 껌을 씹으시잖아요. 그래서 씹는 활동만으로도 긴장이 좀 풀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먹는 걸 찾고요. 내용물을 봤을 때에도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세로토닌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딱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아하. 단 거. 그러니까 단 걸 찾으시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통증으로 느껴져서 또 엔돌핀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식은 매운 것들 또는 굉장히 단 것들,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돼요. 그럼 막 엽기적인 맛의 떡볶이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잖아요. 교묘하게 브랜드명을 말하지 않으면서 방송을 잘합니다. 네. 근데-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근데 저녁에 특히 또 야식에 좀 빠지는 이유, 아까 스트레스 심리적으로는 네. 그런 게 있는데 또 다른 좀 야식의 유혹에 빠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야식 증후군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저녁 7시 이후에 식사를 몰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부분 퇴근하고 오시면 7시 이후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점심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보통 12시거든요. 아, 7시 이후에 저녁을 먹으려면 공복이 너무 길어지죠. 아, 너무 배고프니까 저녁에 몰아먹게 되고 얘기하신 것처럼 보상 심리로 먹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또 잠드는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요즘은 12시, 1시쯤 잠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할 게 없잖아요. 예. 심심하면 먹는 걸로 채우는 습관. 마지막으로는 그냥 누워서 배달로 시킬 수 있잖아요. 너무 쉬워졌어. 너무 네. 쉬워요. 맛있는 야식을 거 너무 요리하는 거는 많고. 번거로우니까 조금 이렇게 멀리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어플 문화랑 배달 문화가 발달을 해서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그러네요. 특징이 됐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야식 증후군이 일으키는 건강 문제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체중 문제겠죠. 네. 비만을 유발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이 프로그래밍이 돼 있을 때 낮에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쉴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몰아서 먹게 되면 나는 그 이후에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로 소비를 하지 못하고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체지방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아침이나 점심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저녁에 먹는 게 비만의 원인이 되기가 더 쉽고요. 내 몸에 있는 장기들도 저녁이 되면 위장관이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음식이 들어와서 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도 균형이 깨지게 되고 특히 다 소화가 안 된 채로 잠드신다. 그럴 때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 맞아요. 것들에 또 걸리면서 위장관 장애까지도 동반이 되는 거죠. 야식 먹고 좀 속 쓰려요. 맞아요. 그렇죠. 다음날 또 근데 먹어요. 아무튼 네네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질문에 그게 있었잖아요. 밤늦게 과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후회하는 일이 많다. 근데 아프거나 뭐 해도 후회는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정신 승리를 하면서 매일 먹는. 네네네. 그래서 이건 포함이 안 돼. 근데 이 야식 증후군이 생체 리듬 그리고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킨다고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도 낮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각성을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밤에는 이완을 하고 쉴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식욕도 똑같아요. 낮에는 좀 더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오고 밤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밤마다 먹어야 되니까 그럼 나는 이제 밤에는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인 건가? 하고 호르몬의 체계 자체가 하루에 원래 이렇게 일중 변동이 있는데 이게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한두 번 먹던 게 나중에는 그 시간만 되면 내가 배가 고픈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아예 호르몬이 바뀌게 되는데 호르몬이 정상에서 불균형하게 됐을 때는요. 문제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식탐을 부리게 되고 폭식을 유발을 하게 되고 또 이 호르몬은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면 장애도 오고요.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당뇨 같은 대사성 증후군들도 올 수가 있고. 그 모든 패턴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뱃살이 생기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호르몬 자체가 이게 뭔가 신체 리듬이 깨지는 거군요. 맞아. 자, 근데 자려고 누우면 배고파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는요. 네.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배고픔일까? 가짜 배고픔일까? 되게 재밌는 테스트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밤에 배고픔이 느껴지신다면 브로콜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테스트. 지금 내가 너무 배고픈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브로콜리밖에 없어요.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저 엄마 꼭 어릴 때 먹으라고 했지만 안 먹습니다. 저. 초장은 안 되나요? 같이 먹으면? 브로콜리밖에 없어요. 안 돼, 그럼 안 돼. 좀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브로콜리 따위로 배를 채울 수가 없어는 어. 가짜 배고픔이에요. 그건 가짜다. 그러네. 내가 정말 배고플 때는 몸에서 에너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래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음식 하나를 생각해서 이걸로는 배 채울 수 없지라고 하면 가짜 배고픔이에요. 그럴 때 그냥 물을 한 잔 드시고 음악을 듣는다거나 정신을 다른 곳으로 이제 집중을 다른 곳으로 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브로콜리 테스트 기억해야겠네요. 가짜 배고픔을 걸러내는 방법. 브로콜리밖에 없을 때 내가 진짜 배고파서 이걸 못 먹으면 죽을 것 같다. 그가 아니면 다 가짜 배고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야식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많을 것 다 나야 같거든요. 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정식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인 거거든요. 생활습관만 규정을 해주셔도 대다수는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야식 증후군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밤에 먹었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아침을 거르세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침을 먹지 않으면 또 공복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이후에 폭식을 하게 되고요. 내 몸이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점심을 아침으로 인식해요. 그러면 야식 먹을 시간에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배가 고프겠죠. 네. 규칙적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호르몬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데 있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 규칙적인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수면이나 식욕을 관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면. 생각보다 수면이 식욕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더 이렇게 돋구는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7시간 정도 잘 주무시면 식욕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야식 증후군을 못 벗어나는 네. 분들 어떻게 좀 해결해야 회사에서 될까요? 스트레스 받고 그쵸. 막 사실 제일 건전한 방법은 좀 더 건전한 취미로 관심을 돌려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겠죠. 뭐 명상을 하거나 요가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이미 이런 패턴 때문에 폭식증이 있다거나 혼자만의 노력이나 취미로 풀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받으셔서요.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약간 스마트폰 어플 같은 걸 삭제를 한다거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 것도 배달을- 괜찮은데 아, 사실 삭제하시는 분들은요 금방 다시 깔아요. 그래요? 저요, 저. 아니면 냉장고를 다 브로콜리를 채우는 방법은 아예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 사놓지 않는 것.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맛있는 게 없으면 구비가 안 돼 있으면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아 받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떡해요? 운동을 많이 하고 잠을 잘 자는 것으로 좀 네네네네. 약간 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네. 자, 야식 증후군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고요. 자, 오늘 유튜브 상클 2교시에서는요. 민혜원 원장님과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혜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